일요일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일부에서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 큰 죄, 네, 큰 죄죠. 그래요. 네. 네. 시청자분들을 호도하고 네. 농구 관계자들을 당황케 만들고 네. 저희 책임입니다. 네. 가정이 어쨌든 음. 저희가 만약에 잘못 보도를 했으면 그건 저희 책임이에요. 100%. 그럼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도 100%인가요? 네. 아니 그냥 또 100%라는 표현은 자제하시는 게 네. 뭐 99%라고 하시죠. 예. 아, 근데 100% 입에 딱딱 붙기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의 100% 책임이니까, 요 부분에 그럼요.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2주의 KBL 루머 앤 팩트 2부, 그리고 사과를 하는 김에, 이것도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모비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모비스 FA 중에 김수찬 선수 정도만 잡을 것 같고, 양동근 선수 은퇴했고, 오영준 선수도 은퇴를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영준 선수가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리고 이제 정중하게. 이 선수가 원래 되게 착하거든요. 아, 그쵸. 네. 예. 말하는 것도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그리고 후배들 대하는 것도 굉장히 착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 선수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제, 그게 사실과는 조금 달라서,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요? 막 물어봤더니 이게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비스 쪽에서 전화를 받아서, 오영준 선수가 그럼 은퇴를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영준 선수는 지금 현역에 대한 그 연장 의지가 한 1년에서 2년 있기 때문에 모비스가 아니어도 다른 팀으로 가서 현역 연장을 할 의지가 있다, 충분하다. 그리고 그 기사가 좀 나왔었죠. 그쵸.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런 거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FM 문제도 다루고 뭐 다루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심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비스가 이제 그렇게 방침을 갖다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한 번 더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뭐 사과 방송이네요. 그렇죠. 한숨 쉬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그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니까 우리가 잘못을 할 수가 있어. 그 중요한 게 잘못을 인정을 하고 얼만큼 더 성숙해서 좀 더 좋은 방송을 하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네. 팩트 체크 더 열심히 하고 더 조심스럽게 네. 그래서 저희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네. 시청자분들 다시는 호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청자분들이 정말 저는 댓글로 네. 저희 오리온 네. 이제 뉴스 나오고 나서 댓글 봤는데 정말 많이 당황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난 몇 시간 뒤에. 네, 그렇죠. 그럼 강글주는요? 네. 이런 댓글들.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과를 드린 김에 오리온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올해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랬는데 저도 뭐 기사로도 하나 쓰긴 썼었지만 가장 먼저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강훈준 감독의 어떤 선임이 그 고위 수뇌부의 어떤 입김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우리 또 그 뉴치스의 리버스가 박재욱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시든지요. 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지난주 방송 댓글에 리버스박 보고 싶어요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에. 이게 바로 1타 2피죠. 그렇죠. 목소리 한번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일요농구 TV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좀 우리가 상당히 좀 어색한데 일단 이거 라이브 아니죠? 예, 녹화예요.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그 리버스박을 많이 보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요농구 TV에서 댓글로. 예. 요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돈만 주고 나갑니다. 알아서 다 편집해요, 다. 저희 웬만하면 편집을 안 해요. 그래요? 예.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저도 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주 지부한 멘트 고마워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FA 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리온 얘기. 네. 그리고 오리온의 이제 감독님이 우리 코트계의 성리학자 강훈준 감독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박지혁 기자가 또 날카로운 기사를 하나 썼었는데,
과정 그리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게 뭐 딱히 없고 네, 알려졌다시피 네, 모든 기자에게는 이제 티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그 발표를 하기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시점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운 소식을 제가 접했죠. 네, 네. 김병철 감독 등이 승격이 어려울 것 같다. 음, 근데 사실 유동혁 기자도 마찬가지고 이동환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농구장에서 그 오리온 김병철 감독 등이 승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99%는 당연히 이제 승격이 된다고 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저도 이제 그 이전에 그냥 100%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기자가 100%가 어디 있습니까? 99%지.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사과를 드리고 있어요. 예, 사과하셔야죠. 예, 근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근데 말 끊어서 까먹었잖아요, 말할 걸. 네, 네. 그랬는데, 네,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죠. 네, 들려왔죠. 뭔가 이제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살짝 변수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네. 김병철 감독 등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일주일 전쯤에 제가 이제 접했는데, 네. 사실 저는 그걸 의미 있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중간에 바뀐 변수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내부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보고 프로세스 네. 이런 과정에서의 약간의 뭐 미흡함에 따른 왜 우리 회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일하다 보면 위에서 좀 깨지기도 하고 좀 그런 일반적인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저는 후자라고 사실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그 김병철 감독 등이 올라가기 유력하다고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팬분들이 기억을 해보실 게 그 당시에 추신승 감독이 시즌 도중에 이제 물러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병철 감독 대행이 맡게 되죠. 네. 그 시점에 김병철 감독 대행이 언론과 이제 별도의 인터뷰, 우리 공식 기자회견 말고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들이 꽤 있어요. 뭐 방송 인터뷰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모든 멘트와 이 틀은 향해 감독으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오리온 구단, 오리온 회사에선 어디도 뭐 손을 대지 않았죠. 네, 부정하지 않았죠. 네, 그건 뭐냐면 사실상 아니 왜냐면은 감독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차기 시즌에 어떤 식의 농구를 선보이고 싶다는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모든 게 뭐 이제 결과적으로 엎어졌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농구계에서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오리온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허인철 부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오리온 네, 네. 그룹에. 네, 오리온 내부에서 그걸 이제 부정하고 있죠. 지금.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건 긍정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긍정을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사실 기업이라는 게 어차피 농구단도 이제 모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네. 어떤 명분과 우리가 이 지도자를 선택한 거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뭐 굳이 뭐 그룹 위에서 했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네. 일단 명분이 너무 약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사실 제 과거에 여자농구단 신세계 여자농구단에서 단장도 하셨던 분이고 맞아요. 신세계에서 오리온을 옮기셨던.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시점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 여자농구 신세계 농구단이 해체가 될 때 네. 그 무렵쯤에 제가 기억으로는 단장인가 이 농구장 관련된 업무도 보시지 않았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농구 쪽에 좀 잘 아시겠죠. 그래도 일반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룹에 위에 계신 분들보다는 네. 농구 이 프로농구판에 대해서 돌아가는 좀 일도 좀 잘 하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닌가 싶고. 리버스 응? 예, 있잖아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바스켓 카운트하고 달라요. 그래. 예, 주저리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이제 부회장님께서 이제 공교롭게 이제 또 이제 그 강월중 감독과 이제 고등학교 동문이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농구장에서는 그렇게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강호춘 감독이 사실 또 이제 그 마산고등학교 관련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신 부분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박재혁 기자가 얘기했던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강호춘 감독이 선임되기 일주일 전에 그 내부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거죠. 그러니까 김병철 감독을 감독 그 선임 안에 단일로 넣었다가 거기서 이 단일로 넣으면 어떡하냐 해서 백을 받았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근데 네. 당사자들은 어쨌든 모든 걸 지금 부인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 그 리버스박은 이거는 그냥 오리온이 윗선에서 밑에 일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어떤 긴장감 주는 그런 그렇죠, 액션이 그렇죠. 아닌가. 예, 그렇죠. 그랬지 이게 그래서 그 김병철 당시에- 감독이 바뀐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내용을 또 일부 좀 이렇게 안테나가 좀 잘 세워져 있는 분들은 또 인지를 했는데 네.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판단을 했죠, 판단을. 그렇죠. 예, 그랬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그 안테나를 잘 세운 그 취재원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예. 저도 좋아하는 동생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네.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예. 근데 저희 이륜연구 좀 보십니까? 네, 보죠. 그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봐요? 아니, 그럼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거를 물어보네. 저 유동혁이나 저 이동환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프로 방송인 아닙니까? 또 우리 리버스 아니, 방. 근데, 제가 평가하고 그럴 위치는 아니고. 네. 제가 지금 똥 싸다 전화 받았거든요. 네. 죄송한데, 평가는 다음 연결 때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예. 일단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좀 네. 그냥 재밌게 얘기한 거니까 네. 편집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항상 생방송 막 하는 거 익숙해져 갖고 제가 네. 하니까 편집을 좀 노련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저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도 문제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리버스방 너무 고마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똥 잘 싸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박재혁 기자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봤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추가 취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갖다 해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박재혁 기자의 어떤 통화 연결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 강우춘 감독 부임은 어떤 현장 프런트 이제 사무국장이나 이쪽에서가 아니라 이제 그 더 윗선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게 지금 이미 뭐 이제 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병철 감독 후보라고 할게요. 지금 와서는 감독 후보였던 분이 코치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 상황도 사실은 조금 이제 뭐랄까 약간 이렇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프런트에서 이제 강일준 감독에게 이제 김병철 감독 대행이었던 분을 그럼 수석 코치로 쓸 수 있느냐라고 강일준 감독에게 물어봤고 강일준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면서 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로 애초에 어떤 강일준 감독이 이제 뭐 뜻을 가지고 데려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선임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맞물려서 또 이런 일까지 좀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오리온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년 후에 강우진 감독 계약 기간이 지금 2년으로 발표가 나는데 2년 후에 이제 김명철 감독이 50대가 되면은 어떤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어떤 연륜으로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사실은 이제 저희끼리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오리온이 꼴찌였잖아요 지난 시즌. 사실 감독 경험이 전혀 없는 하지만 코치 경험 풍부한 새로운 인물이 지도자가 되게 딱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사실 놓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상황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김병철 대행도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는 느끼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거는 이제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좀 이번 상황에서 같이 흘러갔던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 선임이 있어서 이제 아까 박재혁 기자도 뭐 잘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고위순위부가 결정할 수도 있다. 그 고위순위부가 이제 사장단, 또는 그 프런트 단장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식적인 어떤 명분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혈연, 지련, 학연 이게 아니고 예리한 어떤 그 눈으로 봤을 때 이 감독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우리 팀과 딱 맞아. 그랬을 경우에 데리고 올 수는 있다 분명히. 그 인사는 그 윗선이 어쨌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식적인 어떤 명분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명분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약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김병철 그 수석 코치의 그 경험 얘기. 근데 경험 얘기도 사실은 납득이 좀 잘 가지가 않고. 그렇죠. 강호준 감독이 이제 9년의 어떤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뒤있는 어떤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갖다 하면 될 것 같고 이 강호준 감독이 들어오면서 지금 오리온은 FA 전력에 대한 변화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이제 일단 뭐 장재석 재계약이 최대 목표이지만 뭐 다른 선수 영입 가능성, 다른 가드 영입 가능성도 거론이 됐는데 일단 지금은 일단 장재석부터 무조건 잡고 보자 쪽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1일에 FA 시장이 열리고 내부 선수들과 모두 미팅을 했는데 장재석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에게 재계약 불가 방침을 전했고 이 과정에서 경우에는 이제 박상호 선수는 은퇴를 발표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오리온은 무조건 일단 장재석 붙잡고 그 다음을 생각하자 이런 쪽이고 그 결과 이제 4명 뭐 이제 은퇴한 박상호 그리고 그 외에 이현민, 함준우, 성건주는 뭐 다른 팀과의 계약을 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김병철 감독 대행이 있었을 때 어떤 FA 전략하고 지금 전략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김병철 감독 대행이 만약에 감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수단을 장악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럼 장재석이 없을 경우에 이승현이 있으니까 이승현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다른 옵션을 가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대성 얘기도 나오고 누구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지금 강호준 감독이 딱 와버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선수단의 어떤 흔들리는 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김병철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도 오리온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는데 이거를 이런 의사결정에서 약간 좀 소외가 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오니까 다들 이제 좀 수렁수렁 거리는 분위기가 있죠. 이 분위기를 딱 잡기 위해서 장재석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잡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을 갖다 다 FA 계약 해지를 한 거죠. 그쵸. 계약 해지하고 이제 실타를 모아야죠. 그리고 오리온의 연봉 분석을 해볼 때 지금 오리온이 쓸 수 있는 연봉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장재석을 겨우 잡을 정도 요 정도니까 지금 그래서 장재석 선수한테 올인을 하는데 나머지 선수는 다 이제 계약을 갖다가 다 해지를 하고 실탄을 그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장재석 선수하고 뭐 협상을 갖다 지금 하겠죠. 그쵸. 하는데 이 경우에도 타 팀이었던 라이벌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들한테 그런 팀들의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리온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 팀은 뭐 SK? SK 얘기는 뭐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이대성에 대한 SK 영입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조금은 있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SK가 대하는 시장의 태도가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이대성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SK는 기본적으로 포지션에 대한 어떤 보강 이 부분은 가드 하나 가드 하나. 그러니까 수비 공수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는 가드 1명 정도인데 여기에서 남을 수 있는 샐러리가 2억에서 3억 정도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런 중첩급 가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떤 가치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SK가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 가치가 정확하게 적정선에 왔을 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해서 1-2명 정도에게 오퍼를 내보겠다 라는 얘기가 있고 또 뭐 시장에서는 SK가 캐시 최승욱 선수한테 오퍼를 했다라는 그런 루머도 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번 FA 시장은 단체 미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SK는 상황을 관망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쟤랑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금액대가 맞나?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맞나? 그러면 이제 오퍼를 하는 거죠. 그런 입장. 그러니까 똑같이 완전히 뭐 열려있는 FA 시장이라도 SK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FA 시장 단체 미팅이라 그러면 이 단체 미팅에서 이번 SK는 약간 좀 돈이 별로 없어.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한 명은 좀 잡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보니까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면 한 명한테 올인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올인을 해야 되나? 섣불리 올인을 했다가 차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망하는 그런 상태.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가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뭐지? 셀러리캡 이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로스터에 이미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미팅을 비유를 하자면 이미 이제 일상적으로 썸네가 많은 남자가 단체 미팅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KCC 한번 가볼게요.
KCC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내부 FA 선수들과 미팅을 했는데 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특별한 어떤 변동사항은 좀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대성이 그럼 KCC에 남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일단 현재까지 보여지는 바로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처음 저희가 이런 루머 임팩트 다룰 때부터 이대성과 KCC는 서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엇갈려 있고 쉽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대성 같은 경우는 그거요. 이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릴 때 이대성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팀을 원하고 그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코트에서 플레이에 대한 존중과 어떤 뭐랄까 역할 부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KCC랑 좀 어긋나는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FA는 역시 이제 최승호 계속 집중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저희가 SK가 오퍼를 했다는 루머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액대가 계속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2억에서 3억 사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승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김현우랑 마찬가지로 이대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팀들이 이대성은 저리로 갔네? 그럼 우리가 최승호 한번 노려볼까? 이렇게 갈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대성의 영향을 좀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승호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다만 관심 가진 팀은 분명히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C가 굉장히 좀 매년 이제 큰 소원 역할을 했었는데 그 KCC가 지금 이제 연방 분석을 해보면 뭐 많이 짜내면 한 6억 5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더 짜낼 수 있어요. 더 짜낼 수 있어요. 더 짜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인되지는 않은 거지만 뭐 유병훈 선수하고 얘기가 좀 끝났다라는 그런 루머도 좀 돌고 있고 거기서 유병훈과 장재석을 같이 가지고 함께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함께 영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그리고 시장에 공통된 얘기는 오리온이 장재석을 갖다가 잡는데 가장 큰 라이벌이 KCC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할 때는 KCC가 그러니까 김지한 선수한테 이거는 뭐 비밀로 할 수도 있는데 김지한 쪽으로 오퍼를 했을 경우에 가장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갖다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 살짝 심상치는 않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전자랜드는 보상금을 원하고 김지환의 대가로 그 부분에서 여력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팀이 KCC다.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KCC가 사실은 뭐 유병훈 선수보다도 좀 더 높게 치는 선수가 김지환 선수이고 그리고 한 9억에서 10억 사이를 갖다 썼을 때 김지환 선수는 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장지석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룸이 생기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빨리 가볼까요? 한번 자, 현대모비스가 외국 선수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션롱을 데리고 왔죠. 이 선수 어떤 선수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 갖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 드래프트에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드래프트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서머리그 그리고 G리그 통해서 필라델피아와 계약하면서 18경기 정도 뛰었습니다. 다만 그때 필라델피아가 이제 리빌딩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기회는 얻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엔비드 자체도 팀에 있었고 근데 자리 로카포도 이미 지명이 된 상황이어서 뭐 이제 언드래프트인 선수가 기회를 얻기 쉽지 않았죠. 그 이후에 이제 G리그나 중국 그리고 호주 리그 거쳐서 이번에 이제 모비스와 계약을 하게 됐는데 호주에서 상당히 기록이 좋았습니다. 평균 20씩 가까이 했었고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가장 큰 장점은 3점슛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 능력 좋고요. 모비스에서는 지난 시즌에 사실 영입을 하려고 고민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 지난 시즌에 갖다가 하지 못했고 그리고 모비스 코칭 스태프에서 올려놓은 1순위 선수 그리고 바로 시장에 나오자마자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다 잡은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장의 루머가 김민구, 장민국에 대한 어떤 접촉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모비스 측에서는 장민국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한두 개 사무국장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비스가 김지현 쪽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G 한번 얘기를 갖다 해볼게요. 자, LG는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병훈과 결별 수술을 갖다 좀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아마 그런 뭐
소문들이 좀 나왔었는데 유병훈 선수가 LG하고는 이제 뭐 좀 그만하고 다른 팀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조성원 감독이 그 팀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병훈 선수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성원 감독이 처음에 취임식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배패를 잡겠다. 그게 사실은 핵심이 유병훈 선수인데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좀 해석이 되냐면 조성원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유병훈 선수가 마음이 떠난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선수는 이제 굳이 잡지는 않겠다. 중요한 건 이제 팀 케미를 갖다 맞추는 거니까 거기에서 맞는 선수를 잡고 그렇게 되면 LG가 이대성이나 장지석 쪽에 좀더 오프를 갖다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유병훈 재계약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그게 안 되면은 플랜 B로서 외부페이 영입을 분명히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그 2주의 KBL 루벤 팩트 2부 여기까지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윤곽이 좀 많이 드러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좀 더 취재를 꼼꼼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팩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뭐 항상 지지를 해주시는데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